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1월 20일 금요일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은 구정 연휴 전날입니다. 오늘 병원에는 왜 갔었냐면 전에 소파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피가 고였나 자궁 상태는 어떤가 확인하러 갔었는데 피가 많이 고여 있어서 장시간 피가 안 빠지고 있으면 다음 이제 시험관 시술할 때 착상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만약에 일주일간 더 지켜보고 그래도 피가 고여 있으면 위험하니까 시술을 해야 될 것 같다. 간단한 흡입술이긴 하나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서 수면 마취를 해야 되니까 목요일날 저녁부터 금식을 하고 오셔라. 그래서 만약에 피가 이제 흡수가 되거나 다 나왔으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수술을 바로 하자고 해서 어젯밤부터 금식을 하고 오늘 아침에 공복으로 병원을 갔습니다. 예약 시간은 9시 4분이었는데 이제 접수 순서대로 이제 진료를 보기 때문에 좀 일찍 가서 8시 반쯤에 도착을 했었어요. 갔더니 아침 시간에는 채취나 이식대 말고는 아침 그렇게 일찍 가본 적은 없는데 확실히 여기 지금 다니는 병원은 아침 시간대는 출근하기 전에 병원 왔다 가신 분이 많아서 그런지 대기가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이 다 대기가 길었고 저도 선생님이 앞에 6명 있었는데 제가 접수하고 나서도 한 7명 정도였나? 아무튼 좀 대기가 길었어요. 그래서 많이 기다려야 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9시 4분 예약인데 8시 반에 접수를 하니까 9시 정도에는 이제 진료실에 들어가게 돼서 제 시간에 이제 초음파를 보게 됐고 선생님이 뭐 통증은 없었냐, 피는 나왔냐 여러 가지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초음파 보고 얘기하자고 해서 초음파를 봤는데 다행이시네요. 피는 거의 빠졌고 이제 오히려 그 전보다 좀 상태가 좀 깨끗한 것 같다고. 근데 이제 생리를 제대로 할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피는 고인 거는 다 배출이 돼서 다행이다. 수술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해서 한시름 났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면 마취를 한번 하고 나면 제가 며칠간 컨디션이 되게 안 좋고 제가 수면 마취 하고 나서 뭐 채취나 뭐든 간에 수면 마취를 하고 나면 컨디션이 3, 4일간은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채취에 어쩔 수 없이 수면 마취를 하고 하지만 마취하는 게 되게 좀 꺼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하고 하자니 아플 것 같고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걱정됐던 게 곧 새해잖아요. 구정으로 따지면 진짜 새해인데 아마 오늘 시술을 했으면 또 며칠은 또 항생제나 이런 걸 먹고 또 빌빌거릴 것 같아서 새해 첫날부터 막 방에 누워있고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근데 다행히도 피 고임이 없어서 16차는 이걸로 오늘 종결이 완벽하게 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뭔가 절차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차수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착상이 한 번도 안 되다가 착상이 처음 한 번 돼서 임신할 수 있는 몸이구나라고 확인을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희망적이긴 한데 그전에는 차수가 끝나고 나면 한 2, 3일 힘들고 다시 다음 차수를 준비해야지 하는 으쌰으쌰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요번 차수는 사실 심장 소리까지 사실 약하긴 하나 듣고 나서 이제 멈추고 바로 수술을 한 게 아니라 일주일이 지나서 수술을 했는데 또 수술을 하고 나서 피고임이 있다 해서 또 일주일이 가. 그래서 제가 11월 8일날 이식을 하나를 했는데 지금 벌써 1월 20일이니까 거의 3달 가까이 이번 차수가 이렇게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완벽하게 종결이 된 거라서 되게 마음적으로 이래저래 힘들었던 차수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장기로 준비하다 보니까 한 달 가까이 준비를 했으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4개월 정도 길었던 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적으로 말은 괜찮다 했는데 주변에서도 억지로 괜찮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얼굴은 전혀 안 괜찮아 보인다고 표정이나 뭔가 어둡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괜찮다고 주문은 걸긴 하지만 뭔가 표정에서 다 드러났나 봐요.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어쨌든 새해 되기 전에 구정으로가 진짜 새해니까 새해 되기 전에 모든 게 종결이 나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다들 그렇더라고요. 소파 수술하면 애 낳은 거랑 똑같다. 임신 호르몬이 나와서 뭐 관절이나 뭐 인대가 늘어나 있을 수도 있어서 소파 수술하고 나서
회복을 잘해야 된다. 안 그러면 뭐 관절에 물이 온다 했는데 에이, 설마 그러겠어라고 했는데 제가 평상시에 센터 다니면서 팔 운동할 때 드는 무게가 4kg 이상을 들어요. 양쪽 8kg. 그래서 4kg, 5kg를 듣기 때문에 8에서 10kg를 드는데 지금은 진짜 이게 몸소 와닿는 게 시장 보는데 2, 3kg밖에 안 되는데도 손목 마디가 너무 아픈 거예요. 손목 마디랑 그 다음에 좀 무거운 걸 들면 골반이랑 무릎까지 통증이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오른쪽 다리가 살짝 짧고 평상시에도 제가 이제 오래 걸으면 오른쪽이 그 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아픈 편인데 요번에 수술하고 나서 시장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까운 거리인데 집하고 사무실하고 7분 걸어서 5분에서 7분 거리, 시장은 바로 사무실이 시장 상가에 있는 거라서 바로 앞이 시장인데 뭐 시장 봐봤자 구루마 같은 거 요즘 아주머니들 많이 끌고 다니는 거, 바퀴 달린 거, 고기 한 바구니가 단데 카트에다가 끌고 바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기울여서 끌고 오는데 그 기울인 무게가 이제 손목으로 다 전달이 되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이게 소파 수술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관절 이러다 다 나가겠구나 느꼈고 일단은 이제 몸을 조금 더 회복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그 임신 확인하고 나서 먹덧이 와가지고 3kg가 쪘고 소파 수술하고 나서 사이토텍이랑 항생제를 먹고 또 3kg가 늘어서 총 6kg가 늘었었는데 약 끊고 좀 두종이 3kg가 다시 빠졌다가 사이토텍을 한 3일 더 처방받고 또 3kg가 다시 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3kg가 빠졌는데 아직 임신 확인 후 3kg 찐 살은 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뭔가 몸 상태가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몸이 계속 아프니까 느껴지고 일단은 며칠 더 지켜보고 스트레칭 정도만 하고 일단 유산소로 컨디션을 많이 끌어올린 다음에 지금 바로 웨이트를 하면 관절이나 근육인데 뭐 이렇게 다칠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라 일단은 며칠은 회복하는 거 봐서 며칠은 유산소나 유산소성 근력 운동해서 체력부터 올린 다음에 웨이트를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언제 시작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한 달 후에 또 자궁 상태를 좀 경과를 회복 상태를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주기가 바뀌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어서 정상으로 시작하면 생리를 하고 올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늦어지기도 하니까 생리를 안 하고 오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생리하든 안 하든 그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병원을 한 달 후에 오시라 해서 2월 20일 월요일 날 예약을 잡아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 날 가서 이제 자궁 상태 보고 17차를 한 달 더 쉬고 들어갈지 아니면 바로 들어갈지 결정할 것 같고 아마 정상적인 생리를 시작하면 얼마 전에 그제 제가 배란통이 심하게 왔거든요. 근데 이게 배란통인 건지 지금 아무는 자궁이 수축되는 과정에서 오는 통증인지를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근데 괜찮다가 그제랑 그제가 아파서 제가 배란 테스트를 해보니까 2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배란통이 맞으면 생리를 14일 후에 하니까 2월 초 정도에 생리를 할 것 같고 다음 생리는 한 3월, 2월은 짧으니까 3월에 시작할 것 같은데 3월 초에 근데 보통 장기로 들어가면 일주일 전에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월 마지막 주 정도에는 특별히 자궁에 이상이 난소나 자궁에 이상이 없지 않는 한 이상이 있으면 한 달 더 늦춰줘서 4월에 시작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몸이 회복이 됐다면 아마 2월 마지막 주부터 17차를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예상을 한다고 해서 항상 예상대로 가는 건 아니고 초음파를 봐야 되고 항상 이제 상태를 봐야지 이제 아니까. 근데 대략적인 거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되게 저랑 코드가 맞는 게 저는 계획형이다 보니까 뭐 의사선생님이 그때 가서 봅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너무 막연해서 답답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에 이렇게 시작될 거예요 라고 말해주면 마음에 안정이 오거든요. 그 왜 유형검사 하잖아요. MBTI. 근데 ESFJ가 계획형이다 보니까 그런 무계획을 하면 되게 불안해요. 심리적으로. 근데 선생님이 언제 오면 될 거고 생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물어보기 전에 사실 지금 담당 선생님은 다 말해줘요. 미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변수는 있지만 요로 예측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뢰도 가요. 뭔가 정확하게 변수는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하기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70, 80%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물어보기 전에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뭔가 마음의 안정이 된다고 해야 되나? 가끔은 냉철하기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사실. 왜냐면 이번에 심장이 멈출 때도 멈추기 전부터 뭔가 멈출 것 같다라고 예고편을 해주셔서, 근데 사실 그게 팩트지 사실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고 빨리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지금 담당 선생님이 되게 마음에 들고, 일단은 전원을 했기 때문에 몇 번 뭐 다음에 바로 될지 또 몇 번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지금 선생님을 믿고 일단 진행해 볼 것 같아요. 일단은 난임병원들이 다 대기가 길고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병원은 생각보다 제가 갈 때마다 대기가 많아도 그렇게 오래 기다린 적은 없기 때문에 유도리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예약을 해놨어도 가끔 늦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접수를 앞에서 하고 접수 순서대로 또 보니까 일찍 도착하면 그만큼 제 시간에 보는 거고, 늦게 도착하면 또 제 시간에 못 볼 수도 있고, 그게 나는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무튼 이 영상이 구정 지나고 올라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시험관 하시는 분들 모두 올해는 꼭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